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관련해서 불복 행정처분이 발생했을 때 불복 절차, 구제수단, 방법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느 것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고, 결국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제 판단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이 행정처분 중에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되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운전면허 취소, 이런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한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여기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기각이 된다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에 불복해서 소청심사라는 걸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된다거나 이렇게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 이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처음부터 나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 인정 못하니까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여기에 그 재결을 이제 거쳐서 최종적인 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을 가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행정심판 해도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당사자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는데, 뭐 굳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있나? 바로 행정소송 가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심판이라는 게 앞에 있으니까, 행정소송 이외에 행정심판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다른 경우처럼 운전면허 취소 이런 것처럼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안 되면 그때 뭐 행정소송 가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바로 다이렉트로 갈 건지,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갈 건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판단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판단의 주체는 어쨌든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이제 운전면허 취소, 이거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각 지방보훈청장이 이 비해당 결정 처분했을 때는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 하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영업정지 처분 뭐 이런 겁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행정심판하고 이제 행정소송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 먼저 1번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더니 인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제를 받았습니다. 승소한 거죠. 구제를 받으면 이것은 이제 확정적 구제입니다. 종국적으로 확정적인 거죠. 확정적. 왜냐하면 그 상대방인 피청구인 나한테 운전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장,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이러한 피청구인은 이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인정 못하겠다, 소송 제기하겠다,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확정적으로 권리 구제를 받은 겁니다. 이걸로 끝났다는 얘기죠.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면 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제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영업정지 처분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겠다. 행정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유리한 가장 큰 장점은 구제가 되면 끝났다라는 겁니다. 확정적 구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제기를 받았어요. 기각제기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구제를 못 받았다, 끝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나 행정심판 결과나 인정 못하겠다, 소송 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예, 소송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송은 행정심판 결과 기각, 재결. 소송에서는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이제 판결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에서는 재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기각이 되었다, 안 됐다, 구제가 안 됐다라는 재결서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송을 넘어가면 3심입니다. 1심, 2심, 3심. 당사자 누구한테나 원고이든 피고이든.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까 말까 이제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이제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면허 취소, 공무원 징계 등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됩니다.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송을 갈 수 없어요, 바로. 예, 그래서 만약에 소송으로 갔어요. 아까 행정심판을 청구했더니 기각이 돼가지고 인용이 돼가지고 구제가 되면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확정적 구제니까요. 기각이 돼가지고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면 소송을 제기한 사람, 원고 또는 상대방, 아까 경찰청장, 지방에 있는 경찰청장이나 뭐 시장이라든가 뭐 각 보훈청장, 이 상대방 모두에게, 피고에게, 원고나 피고 모두에게 거기에서 1심에서 어느 누구가 승소하면 어느 누구는 패소하겠죠. 그래서 패소한 사람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에 2심 할 수가 있고, 2심에서 또 패소하거나 이런 사람은 1심에서는 승소해도 2심 가면 또 패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2심에서 패소한 사람은 3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피고, 원고 피고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권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돼가지고 이제 인정 못하겠다. 법원에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 1심에서 만약에 승소를 받아도 확정적 구제는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는 구제되면 확정적 구제인데, 왜냐하면 피고가 나 1심 판결 인정 못해, 고등법원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송에서는 행정심판에서 이제 무료로,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지대 송달료 이게 없습니다. 우편을 보내오는 것도 전부 다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은 적어도 인지대 송달료 당연히 그 소송 제기할 때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거 말고 만약에 변호사를 상대방 측에서 선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제 그에 관련한 그 비용까지도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 부담은 이제 대법원 규칙에 별도로 이제 그 계산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패소자가 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용 부담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다르게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판결을 쏴기 때문에 행정심판보다는 좀 공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 행정심판 4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행정심판이라고 4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 구체화된 법률이 이제 행정심판법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행정심판법이라고 하는 개별 법령이 있어요. 행정심판법이. 거기에서 이제 구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뭐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행정소송을 가가지고 1심에서 패소하고, 1심에서 만약에 패소했어요, 2심에서 승소했다면 이거를 기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한 그 1심은 불공정한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심판이 불공정하다라는 그런 그 견해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 오히려 가장 좋은 확정적 권리 수단, 확정적 권리 구제 수단, 이것이 가장 핵심인 거죠. 사실상 여기도 써놨습니다. 바로 이어서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행정심판 청결과 인용, 물론 이것은 이제 운전면허 취소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 취소를 취소하라,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업정지라는 것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 해서 완전히 살아나는 것이고, 이 인용의 개념에는 일부 인용도 포함되는 겁니다. 일부만 받아들이겠다.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변경하라, 변경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개월을 뭐 영업정지 15일로 변경한다, 변경하라, 이렇게 일부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부만. 그리고 이제 징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 3개월의 징계 처분을 3개월의 정직 처분을 1개월의 정직 처분으로 변경한다, 감경한다. 뭐 동일한 취지인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 일부 인용,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행정심판에서 결과가
이렇게 인용이나 일부 인용으로 나와버리면 확정적이다. 피청구인이 행정청이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소송 가겠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각이 되면 나 인정 못하겠다, 법원 가서 소송으로 할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행정소송을 못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것이고요. 또 행정소송 가더라도 이미 행정심판에서 상대방의 어떤 그 청구하면 이제 답변서 오고 반박서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한테 한 이런 행정처분이, 우리는 청구한 사람은 나한테 한 운전면허 취소라든가 영업정지 처분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 배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 어떤 그 점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취소 또는 이제 감경해달라고 이게 청구를 하면 상대방 측에서 답변서 내지는 변명서라고 해서 반박이 오는데, 그거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상대방에서 나한테 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적법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논리, 이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소송 가더라도 대응하기가 법적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대응하기가 수월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렇게 소송 수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행정심판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용 제기를 받아서 이제 승소한 때는 상대방은 이제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확정적 권리구제 수단, 확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구제 못한다 라고 해도 회수했다고 해도 소송과는 달리 처음부터 애초에 뭐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 비용 부담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또 이제 행정소송도 이렇게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소송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3심이라고 했고,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원과 피고 모두에게 항소 및 상고할 수 있다는 것, 그 소송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러한 행정심판과 소송의 이렇게 체계에 있어서 뭐 유불리하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하는 것들은, 그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을 인지하신 다음에 나 행정심판 필요 없다, 행정소송 하겠다, 그러면 행정소송 가시면 되고, 뭐 행정소송 간 것도 좋은데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해보고 가야겠다, 그러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거기서 구제가 되면 확정적으로 구제받는 걸로 끝나고, 구제받지 못하면 그때 나중에 행정소송 가시고, 이 모든 판단은 당사자가 판단 결정할 사안이다, 이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행정심판과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추가 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